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간 뉴스처럼 보셨습니까? 올해 들어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으로 털린 돈이 무려 8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액수인지 감이 오시나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어딘가에서 수백 명이 눈 뜨고 내 돈을 빼앗기는 겁니다. 에이, 나는 안 속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대부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은행 다니며 경험도 많고 절대 안 속을 줄 알았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노인부터 청년까지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수천만 원, 심지어 10억 원 넘게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가족, 내 통장, 내 재산이 오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수법들, 그리고 실제 피해 사례까지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반드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택배기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신용카드 배송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잖아요. 저 카드 안 만들었는데요? 하고 대답하면 그럼 큰일 났습니다. 고객님 명의가 도용된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 다음 안내해 드릴 테니 지금 바로 고객센터로 연결하세요. 하고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합니다. 거기서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하세요라고 시키는데 그게 바로 원격 제어 앱입니다. 한번 깔리면 내 휴대폰이 범인 손에 넘어가서 은행 앱을 열고 돈을 빼가 버립니다. 택배나 우편으로 위장해 접근하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은행, 금융감독원, 검찰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존 대출을 갚으셔야 안전하게 대환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을 받으시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합니다. 우선 돈을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말만 들으면 굉장히 그럴싸하죠. 게다가 이들은 가짜 공문서까지 보냅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 사진, 심지어 검사 사칭 목소리까지 동원합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진짜인가 보다 하고 속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검찰 금감원 은행은 절대로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이나 지인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게 이런 전화가 온다고 해봅시다. 엄마, 나 사고 났어.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이 목소리가 실제 아들 목소리랑 너무 비슷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AI 음성 합성으로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 엄마랑 나눴던 얘기 같은 사적인 내용까지 흘립니다. 이건 이미 해킹으로 정보를 빼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놀란 부모님은 당장 돈을 보내주려고 합니다. 내 아들이 경찰에 잡혀 있다는데 내가 뭘 못해주겠어? 이런 심정이죠. 그렇게 해서 수천만 원을 순식간에 빼앗기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칭하기 때문에 이 수법이 제일 치명적입니다. 정리하면 택배카드 사칭은 명예 도용됐다로 불안 조성, 금융기관 사칭은 대출 지원금으로 그럴싸하게 접근, 가족 지인 사칭은 사고 위급 상황으로 감정을 자극합니다. 이 세 가지가 보이스피싱의 뼈대입니다. 거기에 최신 기술과 심리전이 붙으면서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신종 수법인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을 보겠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예전처럼 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지금 범죄에 연루됐다 같은 말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범죄 자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급히 보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검찰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화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확인하라고 유도합니다. 그 사이트는 사실 범인들이 만든 가짜 사이트예요. 거기에는 내 이름, 주민번호, 심지어 주소까지 적혀 있어서 피해자가 이거 진짜구나 하고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범인들은 급하게 돈을 요구하지 않고 차근차근 심리적으로 조여옵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오늘 몇 시까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저희에게 보고하세요. 이렇게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합니다. 마치 군대에서 상관에게 보고하듯이 하루 종일 범인에게 보고하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지배당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범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외부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혹시 가족에게 얘기하면 수사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있으려면 모텔 같은 데 들어가 계세요. 이러니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가족에게도 연락을 끊고 범인 지시에만 따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는 스스로 갇힌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게 바로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입니다. 피해자는 그 상태에서 이미 범인을 믿을 수밖에 없는 심리 상태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된다.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간다.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불안해서라도 시키는 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을 요구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완전히 세뇌된 상태라 수천만 원, 억 단위로도 송금해버리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도둑이 직접 집에 들어와서 돈을 훔치는 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지금 큰일 날 상황이니 스스로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금고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도둑이 손도 안 대고 피해자가 스스로 행동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셀프 감금형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심리전과 가스라이팅이 결합된 신종 수법입니다. 특히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예전에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크게 당합니다. 실제로 30대 아들이 직접 겪은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분의 어머니는 암투병 중이셨는데 카드 배송기사 사칭 전화를 받으셨어요. 고객님, 카드가 배송됐는데 신청하신 적 없으시죠? 아마 명에 도용된 것 같습니다. 바로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걱정이 된 어머니는 안내받은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그쪽에서 안전 확인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앱이 바로 원격 조정 앱이었습니다. 설치하자마자 은행 앱이 통째로 범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결과 단 10분 만에 은행 예금 5개가 모두 해지됐습니다. 심지어 공인인증서까지 범인들이 새로 발급받았어요. 이제 어머니 명의의 금융거래는 완전히 범인들 손에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고객님 명의가 범죄에 연루돼 있습니다. 안전하게 자산 검증을 해야 합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30회에 걸쳐 총 16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16억 원이면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이 사례의 중요한 점은 피해자가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나는 스마트폰 잘 다루니까 안 속아. 이런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이제는 모든 세대를 노리고 심리적 약점을 파고드는 교묘한 범죄로 변한 거죠.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특정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젊은 사람도 수십억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통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범인들이 사람의 심리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얀 가운 입고 청진기 메고 와서 검사 결과가 안 좋습니다. 당장 약을 드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대부분 두 말 안 하고 따르죠? 그 사람이 진짜 의사인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보이스피싱도 똑같습니다. 범인들이 저는 검찰입니다.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라고 하면 그 말만으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람은 믿어야지라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겉모습과 말투만 권위 있게 꾸며도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겁만 주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옭아매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들이 당신이 범죄에 연루됐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하며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해결하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거죠. 어느 순간 피해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면 난 끝장이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스스로 숙박업소에 들어가 감금당한 듯 지내며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유행하는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무려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의 같은 기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예요. 건수로 보면 1만 6천 건 이상 발생했는데 단순히 전화 몇 통이 아니라 매일 70건 넘게 발생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속네? 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이웃, 나 자신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발표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피해자가 예전처럼 어르신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20대, 30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수천만 원, 억 단위 돈을 빼앗기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액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건당 평균 피해액이 7천만 원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옛날에는 수백만 원 뺏기던 게 이제는 집 한 채,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 번에 날아가는 수준이 된 거죠. 경찰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137명이 합동 대응단에 투입됐고 전국 시도경찰청에만 400명 넘는 수사 인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조직, 자금 세탁, 대포 통장까지 전방위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재난이 돼버렸습니다. 경찰청장이 직접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할 정도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보이스피싱은 피해 금액, 범행 수법, 피해자 연령대 모든 면에서 과거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어르신들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젊은 세대부터 시니어까지 전 세대가 표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이제 단순히 전화 몇 통으로 끝나는 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심리를 조종해서 돈을 빼앗아가는 심리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카드 배송 사칭, 금융기관 사칭, 가족 사칭, 그리고 요즘 새로 등장한 셀프 감금형 보이스피싱까지.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무조건 의심부터 하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은행이나 기관의 공식 번호로 다시 확인하세요. 특히 가족이나 지인 사칭 전화가 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들, 딸 목소리 같다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요즘은 AI로 목소리도 흉내를 낼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피해는 단 하루만 해도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생깁니다. 하지만 예방은 단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혹시 보이스피싱일까? 하고 의심하는 그 몇 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돈은 은행이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는 습관.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정보는 나 혼자 알고 끝내면 안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